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지상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경제 전망에 관련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제2의 IMF가 정말 올까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농후하다고 주장하는 책에 골라서 그 책의 리뷰, 그 책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책과 저자에 대한 평가, 소개, 그리고 저자가 제시한 이제 20개의 키워드, 그리고 책 공유의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대한민국 명문학군 입지지도라는 책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에요.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이라고 미리 보는 2023년의 20가지 경제 이슈거든요. 그래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이제 박사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님. 겸임교수는 이제 정식 직원은 아니고 출강을 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는 아닌 이제 교수 타이틀만 갖고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경제학 박사예요. 이분의 책은 지난번에도 책 한 권 신기술에 관련된 책을 찾아뵙고요. 1년에 한 적어도 2권은 쓰시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방송을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유튜브 뭐 부익남에도 나오고, 그리고 저 김작가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3프로에도 나오고, 거의 제가 이제 김광석 교수님의 얼굴을 거의 안 본 경제 채널이 없을 정도로 경제를 많이 TV에 많이 나오고요. 본인이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비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끼리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코끼리 발톱만 보지 말고 위에서 그쵸, 코끼리의 떼를 볼 수 있는 그죠, 거시적인 어떤 경제를, 매크로한 경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 김광석 교수의 책은 확실히 도움이 돼요. 반면에 좀 항상 좀 비관론에 서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월스트리트에 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벌고 명예를 얻지만 낙관론자는 그쵸, 명예는 없지만 그쵸, 돈은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전통적으로 비관론의 입장에 서셨던 분인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년의 경제는 올해의 경제죠. 내핍점, 내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근데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에서 영끌하셨던 분들이고요. 작년에 이미 그 주식 투자하셨던 분,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미 내핍점에 맞섰고요. 바로 그리고 대긴축, 긴축이 아니라 대긴축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긴축한다는 건 정부가 통화를 줄인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돈이 부족하니까 그쵸?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더욱더 내핍 그쵸? 힘들어지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2023년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철학은 이거예요. 막을 수 없다면 근데 경제라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쵸 경제라는 것에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외생 변수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외생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는 그쵸 경제 어떤 전망이라는 게 경제 위기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대로 막을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하라가 답일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래 공포 글로벌 리세션에서 그러니까 경제 침체는 이제 경기 침체가 바로 리세션이잖아요. 누가 봐도 경제 위기, 경제 침체는 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내몰리는 신흥국 외환위기 오는가? 그렇죠? 뭐 바트 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97년 8년에 바트화를 시작된 IMF처럼 위기처럼 신흥국들이 그렇죠? 지금 뭐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시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긴축의 시대 2023년의 연장선이 2022년이 그리고 2023년으로 연장된다는 얘기겠고요. 용인된 미국의 경기 침체, 그렇죠? 미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갔고 다만 올해가 내년도 대선 전년도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지난 2022년 동안에 1년 동안 내내 미국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무사히 태평했어요. 왜냐? 고용지표를 봐라. 사람들 많이 취업해 있지 않느냐. 고용지표가 훨씬 더 주가보다 중요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여튼간 경기 침체가 오면은 주가가 올라가긴 힘들겠죠, 당분간. 그리고 세계화의 종식, 탈세계화의 진전은 2022년 이전에 코로나 이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저자는 이제
EPF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반도체 치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공급망이랑 반도체에서 왕따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탈세계화를 더 부추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필요한 우리는 참 딜레마죠. 그리고 세계 경제의 블록 경제의 도래, 그죠? 예,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그쵸? 북미는 북미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리고 EPF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요. 탈세계화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올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장기화로, 그쵸? 예, 글로벌 밸류체인이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예측이고요. 저도 이런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한국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게 진짜 끔찍한 거죠. 전 물가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요즘. 그쵸? 물가가 너무 뛰어서 예, 집에서 다 모든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시켜먹고 사먹는 입장인데 물가가 너무 그쵸? 식음료 값이 너무 올렸고 외식비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서 예, 고금리가 온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예, 그 저성장의 고물가가 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IMF 이한익이 다시 오나 이 부분에서 복합 위기가 경고문이 외환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책에서 수치로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심하고 그리고 외환 보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외채의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을 증거로 만약에 IMF 이한 얘기가 2023년에 오면요. 제 생각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섣부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년을 정권을 채운다는 보장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어쩌면은 그렇죠. 예. 과반수는 물론 거의 3분의 2 육박하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사실상 식물정부로 탄생하는 거니까 이것만은 정부 막으려고 하겠죠. 소프트 파워 시대 K 콘텐츠가 주는 기회는 이분은 K 콘텐츠에 저도 K 콘텐츠를 긍정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연세호 감독의 정의가 뜬 거 보세요. 한국이 콘텐츠는 K 콘텐츠 한국 경제가 망해가고 한국이 그렇죠 노령화사회로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어도 한국 콘텐츠에는요 적이 없어요. 불황도 없고 위기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인구 오너스 시대 3대 인구 구조의 변화, 그죠? 예. 바로 인구 보너스에서 이제 인구 오너스로 들어가서 고령화가 빠른 고령화. 우리가 7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하죠.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그냥 아이를 빨리 적게 낳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은 상관관계가 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표준화되면서 아파트도 1인 가구들은 집에 대한 욕망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전세에 대해 꼭 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1인 가구랑도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선진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국에 편입을 할 수는 있는 거고 외환시장의 개방도 그리고 공매도가 결국 지금 현재는 200개 코스피 상장그룹에서 코덱스 200에 들어가는 기업들만 공매도를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공매도가 허용이 돼야 그래야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겠죠.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거품 수축 그리고 저자는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산 버블이 그때 이제 2년 동안 금융 유동성 장세로 올라갔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가라앉고 2020년 3월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봤는데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현철 소장이나 그 한문도 교수나 그리고 김경민 교수나 이렇게 그리고 쇼킹 부동산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폭락한다는 주장을 했던 분들이고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 빠숑이나 부익남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얘기를 하는 경우 2017년 4월 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말 끔찍하죠. 예. 인덕원이라든지 뭐 영도라든지 수원 광교라든지 이렇게 올라갔던 지역들 있죠. 예, 이런 데들은 그냥 뭐 진짜 33평형 즉 25평이 10몇 억 했었잖아요. 지금 다 10억대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탄소 중립의 후퇴와 도약, 이제 EU의 에너지 개혁 그리고 리파워 이후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해서 맞서는 얘기. 탄소 중립이 지금은 일단 멈춰진 것 같은데요. 결국 근데 대사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밀려나진 않을 거예요. 이 흐름이. 그리고 웹3.0 시대가 온다는 건 여러 책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대 미래 전략 산업 잡을 것인가 잡힐 것인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여기서 반도체랑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2차 전지. 저는 이 세 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그리고 미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성장한다면,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중국보다 대만이 더 큰 무서운 적이지만, 특히 미래 모빌리티랑 2차 전지 쪽에선 한국이 앞서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람의 패러다임 변화, 요거에 전기차랑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로 해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그 악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의 실적을 줬기 때지만, 특히 아이오닉 5라든지 전기차 쪽, 그리고 수소차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잘 어떤 변화에서, 물론 토요타 같이 그리고 테슬라 같은 압도적인 1위는 되지 못하겠지만, 삼성전 같은 세계 1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튼간 반도체 산업보다 자동차 산업이 크잖아요. 세계, 그렇죠. 토요타랑 테슬라 다음에 3위만 돼도 어딥니까? 그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에게 불가능한 시장은 없다고. 이분은 NFT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전 산업에 걸쳐서 도입되면서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즉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NFT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식량 전쟁의 시대가 오고 식료품 원자재의 슈퍼 스파이크가 온다. 그래서 이상기후랑 러우 전쟁 때문에 식량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농생대에 가는 거, 문과 같은 경우는 식량자원 경제나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 문과에서 심리학과를 가는 것과 함께 저는 미래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게 농생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예측 중에서 저는 한 20가지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5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책 공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 정말 위기도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굳어지는 거고요. 위기가 오면 어쩌지가 아니고, 정말. 그러나 사실 2020년에는 누구나 장밋빛 전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푸틴의 전쟁 한 방으로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2023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기대를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주가, 부동산,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은 더 박살나고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 다시 떨어질까요? 그러면 또 슬퍼지겠죠. 코인 같은 경우는 또 코인도 진짜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 잠깐, 그러니까 주가랑 코인은 같이 가는 것 같고요. 금리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거죠.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죠. 아니면 부동산은 좀 후행 지표고. 이렇게 주가, 코인,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올해도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간 이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위기 속에는 결국 현금이 답니다. 캐시 이즈 킹이 결국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2023년 그레이트 리세션 경제 전망의 리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